눌렀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자, 우리는 지금 중2, 방규중 친구들은요, 시험 범위가 중2, 2학기, 1학기 중에서 1학기 내용인 1단원, 2단원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1단원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있죠. 두 번째 단원을 보면 우리가 물리 파트,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은요, 또 보시면 이거 잠시 펼치고 쌤이 만들어준 프린트를 펼쳐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는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에는 뭐 나무, 철 이런 식으로 이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뭐로 이루어졌을까? 어떤 물질이든 간에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게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원소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져 있다?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원소라는 용어가 있으면 또 비슷한 용어가 있죠. 원자라는 말도 배웠을 거예요. 맞죠?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봅시다. 선생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떠왔어요. 여기에는 물이 겁나 많죠. 여기서 물 한 개만 꺼냈어. 여기 있는 물이나 한 개 꺼낸 거랑 똑같은 물이죠. 물은 숫자와 기호로 한번 적어볼게요. H2O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이나 여기 있는 물이나 같은 물이에요.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기본이자 한 개다, 한 덩어리다.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부릅니다. 즉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한 개다, 기본 입자다. 이게 바로 분자예요. 그러니까 한 개 뗄 수 있으면 분자고 한 분자고, 뗄 수 없는 친구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자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금속, 그리고 금속 원소들과 결합된 친구들. 들과 결합됐다 해서 금속 결합 물질을 하죠. 이런 친구들이 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개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분자 한 개를 떼서 볼게요. 자, 물은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수소와 산소. 그렇죠. 이 물질을 구성하는, 물질을 이루는, 구성하는 뭐다? 성분이죠. 즉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물질은요, 이 분자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죠. 수소 2개, 산소 1개니까요. 즉 똑같은 개념 같은데 뭐가 다르다? 살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H3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암모니아죠. 이 친구는요, 원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원소는 종류를 뜻합니다. 질소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원자 몇 개? 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질소 1개, 수소 3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되죠. 자, 얘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적혀졌으면 이산화탄소죠. 자, 그러면 이걸 뺐습니다. 얘는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원소 3개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원소 2개죠. 두 종류니까 탄소예요, 산소예요.
자,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원자 2개. 완전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염산, 염화수소. 자, 얘는요,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개죠. 즉,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고요. 원자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봤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 원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뭘까? 과연 어떤 원소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시대별로 나열을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근대, 현대까지 와서 여러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들아, 모든 물질은 말이야, 물로 만들어졌어. 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런 소설을 주장했던 오빠는 누구다?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라는 오빠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면서 물로부터 다 만들어졌다. 이런 소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시대가 조금 더 지나가서요. 구체적이고 과학자가 더 많지만 선생님이 굳이 넣고 싶은 친구들만 짜자자 넣었어. 순서대로. 엠페도클레스. 엠페도클레스는요, 두 번째 보이는 과학자죠. 두 번째 보이는 엠페도클레스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원 소설을 얘기합니다. 얘는 이런 소설을 얘기했죠, 한 개라고. 근데 인마는 아니야.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물, 불, 흙, 공기까지 있어야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 엠페도클레스 얘기를 합니다. 보입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엠페도클레스 밑에서 보면요,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좀 뒤에 바로 언급해야 되니까 적을게요.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대충 적을게요. 자, 얘가 얘기했던 거랑 얘가 얘기했던 거는 서로 대조적인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야, 사원소설만 있는 게 아니고 4가지 성질도 있어야 된다. 이 4가지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습하고 건조하고, 이렇게 4가지 성질까지 같이 있어야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선생님, 굳이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요? 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봅시다. 중세에 와서 중세, 근대까지 갈 건데요. 조금 더 내려올게요. 중세에 와서 연금술사. 연금술사가 나오는데, 이 연금술사의 뜻이 뭐냐면, 돈 좀 한번 벌어볼까? 돈 한번 벌어보자. 또 금이 돈이 좀 되는 녀석이니까 내가 지금 이 구리를 가지고 구리를 싼 금속을 사서 구리 같은 싼 거 이런 거 사서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리자. 그래서 실제 다른 원소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실험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완전 순수한 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했어요.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요, 뭘 만든다? 금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보일 오빠가 이제 등장하죠. 원소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던 오빠예요. 정확하게 제시했던 오빠고요. 조금 더 시대가 지나서 연금술사가 지나서
라바제의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사원소설 물이 원소라고 했는데 더 이상 더 작은 녀석이 아니다. 더 작은 녀석이 없다라고 했던 이 물은 가장 작은 녀석이잖아요. 물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든다고 했잖아. 맞지? 물은 가장 작은 녀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라바제가 주장합니다. 야, 아리스토텔레스, 네가 얘기했던 사원소설 물이 원소라고 했지? 아니야. 물은 원소가 아니야. 물은 더 작게 분해되거든. 그래서 물이 뭐가 아닌 걸 증명한다? 원소가 아님을 증명한 거예요. 라바제 실험. 그럼 라바제 실험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목이 안 좋아서 계속 마시면서 할게요. 주철관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간이라고 안 하고 나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철판이 있어요. 철. 여기에 뜨거운 철판에다가 물을 부어버렸는데 어머 세상에 이 철판의 질량이 증가했다. 왜 무거워졌지? 실험에? 그리고 오른쪽에 따로 냉각수를 통해서 어떠한 기체를 모을 수가 있어요.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오른쪽에 성냥불을 갖다 대니까 뻥 터지게 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기체가 생겼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학식으로 H2O죠. 물이 분해돼서 산소와 수소로 나누어졌다. 산소는 이 철판에 결합되니까 얘들의 질량이 증가했구나. 수소 기체는 나머지 기체는 어떻게 여기에 따로 모아졌구나. 물이 이렇게 분해되었구나 라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하였어요. 이 라바제의 물 분해 실험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틀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틀렸구나 라고 증명한 실험입니다. 물이 분해됐으니까 물이 가장 작은 원소가 아닌 것을 증명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시대별로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원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험에 대해서 지금 다뤄보고 있어요. 이런 원소는요 문에서 안 보이는 거죠.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여기 원소니까요. 공기 중 날아다니는 기체. 이런 기체들도요 원소가 있어요. 공주니까 선생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줘야겠다. 이것도 원소일까요? 이것도 원소예요. 중1 나오는 개념, 중3에 나오는 개념에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순물질은요, 쉽게 설명해서 동그라미만 담겨져 있으면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은요,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세모도 있고요, 네모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순물질도요, 두 개로 나눕니다.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혼원소 또는 원소라고 적게요. 이 동그라미가 두 개 이상의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 덩어리, 두 개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이것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라미밖에 없으니까 이 동그라미가 H2O거나 이 동그라미가 CO2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동그라미밖에 없는 거니까 얘들도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다 원소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 그리고 산소기체. 이거 두 개씩이잖아, 선생님. 원소 아니죠. 이거 어떻게 두 개인데 원소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들도 두 개 있더라도 한 종류만 있다면 얘도 원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얘도 원소라고 부르고 얘도 원소, 얘도 원소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 원소를 얘기하는데요. 이 원소는 지금까지 알려지는 개수가 그 책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은 뭐 118개, 어떤 책은 116개, 어떤 책은 100몇 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달라요. 근데 자연에서 발견한 원소도 있고요.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자연에서 발견했던 것이겠죠. 처음부터 과학자가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주기율표를 적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과학자들이나 시대별로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을 나눠서 정리를 해보기도 하고요. 각각의 분류 기준으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주기별로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이 나온다 해서 주기율, 그리고 표를 만들었어요. 주기율표.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런 주기율표를 보면요. 한번 불러볼까요? 수소, 헬륨. 다 외웠죠? 리튬, 벨륨, 음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막 갈 건데 처음부터 이 모든 친구들을 다 찾은 건 아니고요. 그 규칙이 비슷하니까 분명히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있다. 이러면서 못 찾은 친구들은요. 그 자리를 비워줬어. 그리고 나중에 찾아냈을 때, 발견했을 때 넣어준 것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려진 많은 원소들은요. 자연에서 대부분 발견했고요. 일부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이 원소들의 종류를 보면요. 개수가 유한해요. 무한대로 존나 많은 게 아니야. 한정되어 있어. 근데 이런 원소들로 조합하면요.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는 더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수소와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게 물만 있겠니? 또 있잖아. 산소의 개수만 한 개 더 들어가면 다른 녀석이 돼. 이 원소들의 종류와 그 개수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의 종류는 더 많아요. 원자의 개수는 유한적이야. 100 몇 개밖에 못 살아. 맞지? 200개도 안 되잖아. 하지만 물질의 종류는 더 많아요. 만들어지는 개수는. 이런 원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소 기호 표기입니다. 원래 원소 기호는요. 왼쪽 밑에다가 그 원소의 번호를 적습니다. 양성자 수라고도 하는 이 번호를 적는데요. 번호는 1번이니까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헬륨이라면 어떻게 적을까요? 2번이니까 2를 적으면 되겠죠. 이건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 위에는요. 이 친구의 질량수를 적습니다. 이 질량수는 어떻게 적냐? 이 뜻은 숫자예요, 숫자. 양성자 수, 나중에 내가 알려줄 거야. 양성자 수, 그리고 중성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이에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바로 질량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이 기체의 개수예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렇게 적었다. 이게 뭐다? 염소가 몇 개다? 두 개 있다는 뜻이지. 오른쪽 밑에는 그 개수를 적는 자리고요. 오른쪽 위에는 입불, 이런 식으로 이온, 전하량과 전자수를 기입하는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소 기호를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주기율표를 한번 끝까지 한번 채워봅시다. 나트륨, 나만 알지.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항, 염소, 아르곤, 갈륨, 칼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많은 원소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친구가 있네요. 분소, 규소 해서 거의 중간에 보이죠? 자, 왼쪽
아래. 얘들을 기준으로 얘들은 무걸중이 아니고 준이에요. 준금속이라고 부르며 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 중간 성질을 가진 친구가 있어. 아무튼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친구들은 보세요. 알루미늄, 호일, 맞죠?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이 다 뭐예요? 금속입니다. 왼쪽 아래 중간중에 있는 친구들은 금속이에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의 성질이 커지는 거죠. 자, 얘를 기점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들 볼까요? 이염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얘 또 다른 말은 불소예요. 소, 산소, 불소, 질소, 탄소, 염소, 소라고 부르네요. 얘들은 비금속입니다. 금속이 아닌 친구들이죠. 그래서 보통 산소, 질소 하면 무슨 상태예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비금속 친구들이 보이고요. 얘들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룸, 툼, 슘으로 끝나죠.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이 중간은 중금속입니다. 그럼 이 많은 금속들인데 이 금속들 중에서 모든 금속이 아니고 일부 금속들은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 금속들은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불을 켰을 때 겉에 있는 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겉불꽃이라고 합니다. 이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면 얘들만의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들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아니고 일부 무슨 원소? 금속 원소들. 일부 금속 원소한테는 특정한 색깔을 나타냅니다. 불꽃 반응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도 구별이 가능해요. 이 금속들을 가지고 불꽃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되게 간단하고 비교적 쉬워요. 그냥 불꽃을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릇, 도가니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염산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염산이나 물비커 만들어가지고 내가 꼬쟁이에다가 어떻게 꼬쟁이를 여기다가 씻어요. 왜 씻냐? 1단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다. 불순물, 여기 꼬쟁이에 붙어있는 다른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꼬쟁이를 씻어. 이 꼬쟁이 자체가 리튬이라는 금속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굴이나 이런 게 되면 안 돼요. 걔들은 자기들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꼬쟁이만 갖다 줘도 불 나올 거 아니야. 나트륨 꼬쟁이만 갖다 줘도 불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 금속을 써야겠지. 백금선이나 맞지? 그런 꼬쟁이를 이용해서요 제대로 씻어주세요. 그럼 불순물이 제거됐죠? 그러난 뒤에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물질, 즉 그거 시료를 묻혀주면 됩니다. 묻혀가지고 어떻게? 겉불꽃에다가 갖다 댑니다.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니까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한번 외워볼까요? 리튬부터 출발합니다. 리튬 무슨 색깔? 빨간색. 얘랑 똑같은 색깔을 띠는 애가 있지. 좀 진하고 연해서 그치. 이게 스트론튬.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트륨. 빡빡 노란색 아니야? N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바륨이야. 바륨. 얘는 무슨 색? 황옥색. 다 외워졌죠? 자, CU 편의점 아니죠? 이거 불입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색? 그래서 황옥색 있으면 뭐가 청색 느낌이네. 청옥색. 자, 또 칼슘. 딱 봐도 나는 주황색 같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칼륨. 보라색.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들의 특정 색깔까지 외워져 있어요. 오케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관찰하고 일부 금속들은 거풀꽃에 대해서 갖다 넣었을 때 불꽃 반응색을 띈다. 각각의 색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 나트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묻혀서 갖다 대면요. 얘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저 노란색. 나트륨이 있으니까 노란색이죠. 얘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서로 다른 물질이어도 같은 금속이 있다면 같은 색깔을 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꽃 파란색을 해보니까 어머 세상에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불꽃 빨간색이네 했는데 이 누구야?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되냐면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들을 구분할 거예요. 아주 야무지게 칠판 위에까지 다 써버립시다. 절대 하지 마. 자, 스펙트럼을 쓸 건데 스펙트럼은 크게 두 종류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구경을 해본 적이 있죠. 스펙트럼 끊기는 선이 없이 빨주노초 파란 뭐 무슨 스펙트럼? 그렇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색깔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선 스펙트럼이죠. 선도 흡수랑 방출로 나눠질 겁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요. 햇빛과 같은 강원을 통해서 우리는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이고요. 선 스펙트럼으로 가져오는 일부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궁금했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입니다. 저기 하늘에 있는 별빛에는 도대체 어떤 원소로 저 별이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해. 그러면 저 별빛을 분광기라고 하는 곳에 통과시켜주면 그 별빛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 있거든. 그 원소에 의해서 선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때 선에 어떻게? 개수, 굵기, 뭐 색깔, 또 뭐 있죠? 위치 등등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원소들마다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 스펙트럼 넣어보면 그 원소들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 위치, 개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풀꽃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던 우리 리튬과 스트론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금속들은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불꽃 반응색을 통해서 구분을 했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건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분을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실험은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한다 했죠? 불꽃 반응색. 그러면 만일 X라는 물질,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B를 섞어놓은 물질 X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스펙트럼이 사라지지 않고 원소 A가 들어있다면 A의 스펙트럼이 그대로 있습니다. 원소 B도 포함되어 있다면 B의 스펙트럼도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두 물질이 다 있기 때문에 두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겹쳐져서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풀 수 있다? 물질 X에 포함된 스펙트럼은 뭘까요? 라는 문제를 준다면 어떻게 풀까요? X에는 B의 선도 있구나, A의 선도 있구나, A, B가 다 있는 녀석이구나, C는 없구나. 물질 X는 A, B 원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원소부터 스펙트럼까지 지금 한번 쫙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공주가 그래도 이제 학교과는 좀 보고 문제까지 풀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나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